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예상을 하기에 변동폭이 큰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밑으로 많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랐던 저가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 금요일 날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예상대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 다음 날도 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뭐 더 오르진 않았지만은 어 뭐 시가보다 종가가 좀 더 높이 올라가는 눈꽃만큼이지만은 있었고, 수요일 날 꼭대기 치고 매도를 치겠다 했으니까 꼭대기인데 시작점에 꼭대기를 치고 끝이 났고, 그리고 23일 날 우리 시간으로 밤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새벽에 러시아 침공을 하는 바람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침공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긴장이 계속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날이나 그 다음 날이 바닥이 됩니다. 바닥이 되고 이 마침 또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위클리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 날 바로 올랐지요. 올랐고 어 그러니까 여기 지난주에 예상한 거대로 움직였습니다. 변동폭이 클 거고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다 하는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맞았고, 그럼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주 내일부터 한 일주 동안 어찌 될 거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안에 꼭대기를 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장만큼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장은 지금 목요일 전쟁 나고 밑으로 내렸다가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지요. 쭉 올라가고 있고, 뭐 며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대략적으로 이 21선 라인 정도에서 꼭대기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내일 오전에 이미 어제 예약 주문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야간 선물이 얼마에 끝났는가 하면은 364.30이 끝이 났습니다. 4.90포인트 올랐는데 최고가가 364.40, 364.40이면은 요 21선을 뚫고 올라간 거죠. 뚫고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뚫었는데 뚫고 더 갈 것이냐, 절 것이냐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21선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뭐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어쨌거나 선물이 이때 끝나서니까 뭐더 높이 시작하거나 이 근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올랐다가 내리지 않을까, 올랐다가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받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상승이 제한적이라 했으니까 일단 뭐 이런 추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뭐 이 꼭대기를 잡든 이 꼭대기를 잡든 뭐 추세를 잡는다면 이런 추세가 있을 거고, 이런 추세가 있다면 추세 정도에서 뭐 저항이 한번 있을 거고 21선을 뚫는다면은 그 다음에 이 고점, 종가 대비 고점 또는 일중 고점 이런 데서 또 저항이 있을 거고, 뭐 더 올라가면은 뭐 이런 것도 뭐 볼 수 있지만은 이까지 올라가려나 뭐 하는 생각입니다. 제한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푸틴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 긴장만 높이고 끝낼 것이다. 그래야 러시아 이득이니까. 근데 러시아가 악수를 떴지요. 뭐 양자택일이다. 악수는 악수인데 침공이 더 큰 악수가 되지요.
침공한 이유가 뭐 침공하게끔 바이든이 계속 깐죽거렸죠. 계속 깐죽거려 가지고 푸틴 성격이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닐까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침공을 해가지고 가장 덕을 본 곳이 어딜까? 내가 작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뭐 러시아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우크라이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제일 많기는 많은데 뭐 미국이 이익 본 거 맞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고 정의를 한다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 뭐 어제 내가 운동을 하는데 가가지고 뭐 대부분 20대 30대 뭐 90년생 전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90년생 전우들이 많은 뭐 20대 30대가 주로 이루는데 40대 초반에 뭐 교수가 있습니다. 뭐 교수인 것 같은데 뭐 유학도 갔다 간 교수 뭐그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편에 들지요. 뭐 남들보다 10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지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 1, 2분 정도 잠깐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시각을 보면은 영토 땅 따먹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땅 따먹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는 아주 큰 걸 잃었죠. 노드스트림 2가 완공이 됐지요. 작년 연말에. 근데 그 로드스트림을 갖다가 완공을 했는데 또 침략을 하면은 그 독일이 승인을 안 내겠다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깐죽거렸습니다. 뭐 매달 며칠 날 침공할 거다 하니까 정말로 침공했지요. 요즘 미국이 좀 이상합니다. 뭐 빌 게이츠도 계속 예언을 하니까 계속 들어맞지요. 바이든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인지 뭐 누구 말대로 가스라이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침공할 거다 했는데 침공 안 했죠. 그리고 23일 날 그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또 침공할 거다 하니까 결국 23일 날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었고 침공을 했지요. 그리고 며칠 안에 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거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것도 그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깐죽거리고 있지요. 이 깐죽거리는 걸 갖다가 뭐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깐죽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고 끝에 푸틴이 악수를 뒀습니다. 러시아가 큰 악수를 뒀는데 악수를 둔 상태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일단 푸틴 입장에서 그 러시아의 그 GDP의 한 60-70%가 가스 수출로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로 가스 수출하느냐? 결국 저기 그 대부분이 그 유럽으로 수출을 하지요. 유럽으로 가스관을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 가스관이 그 밑으로 흘러가는 게 뭐 노드스트림 1이고 위쪽으로 흘러가는 게 노드스트림 2인데 노드스트림 1, 2 합쳐가지고 뭐 1000억 입방미터 그러니까 1000억 세제곱미터죠. 보통 그 물로 따지면은 가로 세로 높이 1m를 갖다가 1톤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가스가 뭐 물과 비중이 좀 다르겠지만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대략 1000억 톤 정도의 가스를 노드 스트림을 통해서 완투를 통해서 독일 쪽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쟁을 함으로 해서 나가리 돼 버렸죠. 이 가스를 가지고 유럽 쪽에다가 계속 협박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 쪽에서 가스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겨울에 굉장히 유럽 쪽이 힘들죠.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눈치를 계속 살피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가스 최대 수출국이 전 세계 카타르가 1위였다는데 작년에 미국이 1위로 올랐었습니다. 미국이 셀가스를 수출을 하죠. 그 셀가스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사주죠.
가스가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고 수출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독일이 러시아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제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노드스트림 2 뭐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수입 안 하겠다.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미국, 독일이 러시아 눈치를 보다가 왜 그랬을까? 결국은 미국의 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더 싸다고 사고 좀 비싸다고 안 사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없다고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부족해지면은 정전이 발생하죠. 정전이 발생하면은 가정에서는 뭐 그냥 뭐 냉장고 한 며칠 정전됐다 이러면은 뭐 며칠 인터넷 못 하고 뭐 냉장고 안에 있는 뭐 음식들이 뭐 썩어 나간다, 부패된다 정도인데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순간적인 정전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데 며칠 정전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업 시설들이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스톱이 되면은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경우 스톱이 돼가지고 전기로에서로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굳어버렸다. 이러면은 이거 뜯어내는데 몇 달 걸리거든요.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립니다. 뭐 석 달, 6개월 만에 정상화 못 시킵니다. 그 산업 쪽에서는 이 정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안보 차원에 넣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에 의존하는 걸 갖다가 미국이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그 가스량이 상당히 줄게 되었다. 상당히 줄게 되었다. 그러면은 러시아 쪽으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악수를 떴는데 장고 끝에 악수를 떴지요. 그냥 긴장만 조성하다가 빠져버렸으면은 피해가 적을 수도 있었고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요. 뭐 가스로 해가지고 가스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뭐 큰 이득을 봤지요. 가스값이 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같다면은 금액은 2배니까 돈을 2배로 많이 버는 거죠.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저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정부군 쪽에서 침략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나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추측건데 러시아가 여기서 스톱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스톱을 한다면은 손실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스톱을 안 하고 확전을 더 한다. 양 내친 김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버리고 또 주변국까지 확전을 시킨다. 이러면은 전쟁이 좀 길어지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GDP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하고 주가가 40% 폭락했다 그랬죠. 그거는 GDP가 상당히 줄어들 거다. 그 얘기는 가스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 나는 당연히 미국이라 생각합니다.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덕을 받고 수출량이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랐어서 덕을 받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뭐 맨날 안 됐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정도 맨날 안 됐는데 뭐 중국 조금 되고 유럽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파이프라인도 없는데 어떻게 수출하냐? LNG 선으로 수출하겠지요. 그러면은 LNG 선을 만드는 회사가 또 주가가 뜨겠지요. LNG 선 같은 경우 내가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해군 조함장교 그러니까 배 만드는 그런 병가죠. 조함장교 출신 거래처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조선 생산량 수주량은 미국 생산량을 뺀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미국 생산량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미국도 만들겠지만은 수주가 LNG선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뭐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뭐 일본도 잘 만들지만은 뭐 중국은 뭐 배가 가다 선 적도 있지요. 그래서 선주들이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갖다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스값이 올라 있고 이 사태가 뭐 1, 2주 만에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뭐 몇 달 지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물자, 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제력이 약하니까. 더군다나 수출해가지고 가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의 가스 수출도 제한이 걸린다. 이러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뭐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되기야 되겠지요. 되는데 양이 많이 줄지 않을까. 뭐 가스 같은 경우가 운송 수단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스는 그냥 석유 같은 경우는 가스보다 운송이 좀 쉽습니다만은 가스는 뭐 일반 석유보다 운송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중국으로 팔아낼 수 있는 준비가 그래 크게 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스관을 통해서 수출하는 걸로 러시아는 그 가스 수출을 시스템화 시켜놨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중국으로 수출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겠지요.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내 구독자가 미국 경기가 참 좋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이 뭡니까 저게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때 같이 바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향후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가스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원래 셰일가스의 BP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80 정도였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40로 줄어들었다가 그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 $100쯤 되는데 여기 $90, $100쯤에서 좀 머물러 주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다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계약을 하지요. 뭐 이기 싸다 해서 한두 달 수입하고 저기 싸다 해서 한두 달 수입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장기간 합니다. 장기간. 따라서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뚫었다. 유럽 가스 시장을 뚫었다.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게 미국이 힘으로 눌러가지고 우리 거 사라 한 게 아니고 유럽이 원해서 우리 거 사고 싶다. 미국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무지막대하게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다가 뭐 군수산업까지도 그동안 전쟁이 없으면서 뭐 트럼프 시절에 5년 동안 4년 동안 전쟁을 안 했죠. 새로 시작한 전쟁이 없습니다. 기존 있는 전쟁조차도 막아버렸죠.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생산은 계속하지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생산은 계속하는데 쓸모가 없게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또 소비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죠. 민주당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전쟁 소비를 많이 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 거의 뭐 증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같은 경우 푸틴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끔 만들었고 또 바이든의 깐죽거림이 결국은 러시아를 푸틴을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이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만큼 반등할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찍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떨어졌으니까 이 하락에 대한 뭐 우리나라 이 하락이나 뭐 미국 하락이나 비슷하겠죠. 자, 미국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보면은 2021년부터 하락한 거 있죠. 뭐 그전부터 있겠지만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때부터 쭉 하락한 게 이 사태 때문이라면은 S&P 500 같은 경우 좀 이만큼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S&P 500 정도 올라오면은 뭐 나스닥도 그 정도 올라올 것이고 다우도 그 정도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은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 떨어진 것만큼 절반 정도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뭐 썩 잘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뭐 돈 퍼줄 거는 다 퍼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 매국적 친미를 했죠. 문재인이 친미를 했는데 매국적 친미를 했습니다. 아주 최악의 친미를 한 거죠. 미국 가스 뭐 세계 제일 많이 사주고 뭐 무기 비싼 가격으로 원래 사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많이 사주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지금 관계는 그리 썩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매국적인 친미를 한 것 같아 최고의 악수를 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내린 거에 절반 정도 우리나라 올라오겠나 쉽지 않을 건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최소 절반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반 올라오려나 어쨌거나 미국보다는 적게 올라오지 않을까. 우리가 절반 올라오면 미국은 한 4분의 3 정도 올라가겠죠.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안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상승의 반등의 꼭대기를 치지 않을까.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는 하방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반등이 끝나고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러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이 전쟁이 더 확전돼 가지고 규모가 더 커지고 또는 주변국까지도 더 확전이 된다면은 이 저점도 뚫을 가능성이 조만간에 있을 것 같아. 러시아가 전쟁을 길게 할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짧은 시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좀 느긋한 상황이죠. 뭐 돈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 국방비를 작년보다 트럼프 때 국방비를 많이 증액을 했는데 바이든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있겠지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바이든은 뭐 더듬수 비슷하게 아인츠가면서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여기서 파동을 요 위에서 꼭대기 치고 내려온 파동이 이어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 그랬죠.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이게 반등인 줄 알았는데 X 파동이라 그랬고 여기서 다시 하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갖다가 그 파동을 매기면은 코스피와 뭐 코스피 200이나 선물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여기가 연결 파동이면 뭐 1, 2 ABCD죠. ABCD를 1, 2, 3, 4, 5로 하면은 1, 2, 3파 그 다음에 4파 조정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끝나면 5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4파 끝난 건지 지금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왔다가 빠질 건지 이는 좀 의문인데 어쨌거나 좀 올라올 것이다. 이 고점 전후로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이 전고점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뭐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다 그랬죠. 경기가 아주 좋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에너지 발생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테이퍼링도 끝내야 되고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긴축도 들어가야 되고 긴축이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금리 인상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적 완화 중이거든요. 양적 완화가 끝이 나는 걸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보지요.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뭐 긴축을 하든 어쩌든 할 건데 긴축을 하게 되면은 뭐 그때가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긴축을 만약에 한다면은 미국은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태는 잘 지켜봐야 된다. 단지 지금 당장 볼 때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국이 불안하니까 러시아 관계가 불안하니까 오를 거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오를 거다.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상승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다. 그래서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 사태 확전이죠. 그 확전 또는 전쟁의 심화됨 정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확전이 되다가 러시아가 만약에 2판 4판 해가지고 전략 무기까지 휘두른다,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러면은 더 떨어지겠죠. 이거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가능하면은 주식을 팔고 현금화 시키는 게 좋다. 많이 올라올수록 현금화 시키는 게 좋다. 뭐 많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많이 올라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 마음 같아서는 뭐 한 이 정도 한 2,800, 2,900 올라오면 참 좋겠다. 왜? 그럼 하방으로 때리고로. 근데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0일 라인 정도는 내일 당장 뚫을 것 같으니까 내일 뚫고 빠지더라도 이 하락도 제한적일 것 같고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한 2800 정도는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지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상승을 끝내고 하락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상승이 계속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도 변동폭이 좀 있는데 상하로 있지만은 어쨌거나 2700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쪽 방향으로의 변동폭이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키예프를 갖다가 4일 있다가 점령한다 했으니까 뭐 다음 주 초중반에 점령을 하겠지요. 점령을 하면은 또 서방 쪽에서 EU 쪽에서도 나토 쪽에서도 뭐 가만히 안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태가 점점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복잡해지면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방향은 하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혼자 생각이니까 내가 뭐 소설 시나리오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나리오에다가 여러분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